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더불어서 태풍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래저래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우리 일상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배수구를 미리 점검을 한다든지 날아갈 물건을 미리 치워놓는다든지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무사히 잘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종목이 내일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응 전략을 잘 세워놓는다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실 분은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이십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강의 잘 들어보고요. 그리고 강의 후에는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쟁고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고 오늘 수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국에 오면서 운전을 네. 하고 오는데 비도 좀 내리고 맞아요. 확실히 좀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제주도는 직접적인 영향권, 그다음에 뭐 전라도, 목포 이쪽부터 맞아요, 네. 좀 먼저 그 태풍이 좀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또 우리나라에 수해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조심하시고 이번에 태풍이 좀 별 탈 없이 지나가기를 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주식 투자자다 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있고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관련된 뭐 폐기물 처리 업종이라던가 뭐 이런 걸 또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큰 만큼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종목들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네네.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가져야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또 좋은 소통하면서 재밌게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정말 이번 태풍은 네. 무사히 별탈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 화, 수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다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확진자가 막 확 줄고 그런 추이는 아닌데 네. 시장은 이미 좀 많이 두들겨 맞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내성과 이제 면역력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변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거리두기가 지금 이제 네. 2단계인데 이제 3단계로 이제 격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을 좀 해놨었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좀 발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게 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매섭게 떨어졌던 그런 좀 과거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공포심들이 이제 시장에 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단계다라고 하면서 11시에 이제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1% 이상 혹은 1%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음봉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의 수급들이 뭐 개인 위주의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랑 기관계 쪽에선 아직까지 뭐 순매도 포지션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수급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개인 위주의 그다음에 뭐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 그다음에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끌어올렸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개인들의 투자 심리들이 시장에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빨리 저는 줄었으면은 뭐 당연히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좀 우려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뭐 지금 와 오늘 반등 나왔어 내일도 무조건 갈 거야 이런 느낌들보다는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당분간은 뭐 여유 현금들을 막 집중 투자를 하지 마시고 뭐 단기적인 매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여유 현금들은 좀 남겨놓는 매매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안정적이지만 좀 확실한 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뭐 확진자 수가 하루 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뭐 이런 그 뉴스들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다음 특징주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는 워낙 뭐 방역 관련된 종목들 뭐 마스크라던가 알코올이라던가 음악병실이라던가 과거에 이런 테마주들이 지난주에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네네. 그 다음에 순환매는 코로나랑 연결고리가 있는 제약주들의 순환매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좋게도 그런 종목들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쪽 섹터, 그러니까 제약 섹터인데 그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좀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변동성 시장에서도 충분히 더 빠르고 강력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오늘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뭐 3단계 격상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확진자 수가 뭐 지금 뭐 300명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600명, 700명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난번에 이제 정고점을 보면서 무난한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때 시장이 한번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 현금들을 좀 남겨놨다가 아래쪽에서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미리 좀 세워놓고 만일에 대비해서 약간 좀 보험 느낌처럼 조금은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소극적인 매매 전략을 이번 주까지는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아, 네, 맞아요. 단타는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 성격이 좀 급합니다. 급해요. 빠른 거를 되게 네. 좋아하고 근데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앵커님한테도 우리가 10%의 목표 수익률을 보는데 네. 그게 1년 뒤에 10%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1년은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뭐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질문한다면 저 내일 올라갔으면 그죠? 좋겠어요.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빠른 종목을 좋아하는 것도 맞는 거고 뭐 단타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긴 하시는데 내가 찍은 종목이 만약에 하루 만에 뭐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만큼 기분 좋은 매매가 너무 없을 좋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따라가서 빨리 먹고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빠르게 먹을 종목들은 그제도 잘 올라가고 어제도 잘 올라가고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단타를 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급등이 나간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은 음봉이지만 오늘 매수해서 내일 뭐 5%, 10% 수익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충분히 많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실제로 좀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바로 이어가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좀 이어가 주시죠. 아, 네. 제가 용재행호투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동영상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나올 때부터 이제 그런 영상들이 좀 안 나오는데 뭔가 굉장히 좀 오그라들고 싫어하면서도 보기 싫으셔가지고 계속 바로 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은 한번 그런 보고 가야 될것 생각들이 같아요. 자꾸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가도 된다고 하니까 네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차트를 좀 보면서 그다음에 저랑 같이 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름을 좀 환승기법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오. 앵커님도 그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용하죠. 이제 뭐 전철 타고 뭐 버스를 탄다거나 네. 아니면 버스에서 버스로 갈아탄다거나 그러면 교통카드 찍을 때 그렇죠. 환승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오늘 그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가는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속도를 좀 올리는 그런 버스로 갈아타는 그런 이제 오. 환승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좀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나는 주식 차트를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을 좀 이쪽으로 당겨서 할게요. 네.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중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단순 이동평균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차트에 뭐 평상시에 쓰는 뭐 121선, 뭐 241선 이런 거는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5일 이평선이라고 있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주가를 종가를 기준으로 5개를 다 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국영수사과 평균을 내려면은 네.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버리죠. 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이 종가 5개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주가의 평균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격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날 같은 경우는 요 가격이 이제 딱 떨어지는 가격이 나올 거고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여기서 이제 그 뒤에서부터가 되겠죠. 제가 펜을 쓰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마우스를 좀 잘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평균이 계산이 되면서 어느 한 일정 가격에 딱 하나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네네. 그럼 그 평균값들을 이날 평균값, 전날 평균값 이런 것들을 이제 점으로 하나씩 찍어서 이어버리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제가 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네.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지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은 5거래일 동안에 이제 평균을 내는 거고, 1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말 그대로 이제 120일 동안 네. 오늘부터 뒤로 쭉 120개의 일본 캔들을 다 더한 다음에 120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제 120일 이평선이 나오겠죠. 네.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봐봐요. 이렇게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조용한 구간이 있다가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날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5일 이동 평균 혀가 꼬이네.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네네. 5개 중에 이 5개 중에 하나가 급등을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국영수사가가 뭐 40점, 40점, 50점, 40점, 40점 이렇게 나오다가 한 점수가 갑자기 100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평균이 5개만 가지고 내니까 확 뛰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120개 중에 하나가 튄다 하더라도 별로 움직임이 그쵸, 별로 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의 예제를 보면서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이동평균선들은 일단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요것만 이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도 이제 빼버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제가 대부분 보는 기법 강의들은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배제입니다. 네. 저는 원래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막 저 고가에 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무엇인데요? 라고 질문한다고 하시면은 뭐 장기 평선들 있잖아요. 121선이라던가 241선 요런 이동평균선의 아래쪽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가 이제 막 돌파를 이제 막 뚫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 돌파주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그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아래쪽에 주가가 머물고 있다가 위쪽으로 두들겼는데 돌파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밀렸다가 한번 또 두들겼는데 여기서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하나가 빵 터지면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 검은색 선 기준으로 과거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검은색 선이 저항선이었는데 이 종목이 한번 올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은색 선이 아래쪽으로 이제 밀리려고 해도 이제는 지지선, 그러니까 네. 검은색 선이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1선은 이렇게 이제 급등 포인트가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바뀜이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기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왔는데도 옆으로 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 급등 포인트가 나온 이후에 갑자기 기울기가 바닥에서 이렇게 가다가 쭉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5개 중에 평균이 하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평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울기도 이렇게 팍 점수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포지션이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동평균선의 성질 중에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과거의 강의에서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지를 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데, 돌파하면서 이런 그림들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보니까 이 종목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지지가 과거에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아래 꼬리를 보면은 121 이동 평균선 이쪽에다가 이제 아니면은 그 전날에는 이 회색선인 네. 241 이평선 여기다가 지지를 잡았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241선은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횡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21선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겠죠. 근데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간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횡보만 하는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처럼 5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하면서 장기평선에 안착을 했다가 단기평선에 지지를 했죠. 그리고 여기를 탔어요. 환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평선으로 주가가 지지하는 구간들이 환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단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5일선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돼서 따라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번 지지를 받으면 그 경향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그럼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은 기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를 타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바닥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5일 이동 평균선으로 위쪽으로 탄다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 하더라도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잡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1, 2, 3거래일 정도의 뭐 10% 정도가 달성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5일 이동 평균선이 안 깨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네. 종목은 과거의 그 패턴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올라가다 버리니까 여기가 이탈이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아래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이제 중장기 포트로 하든 지금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좀 동반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되고 5일선을 이제 타면서 이제 좀 약간 부스터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좀 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미리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효과가 좋은 이런 매매로 좋은 수익률들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이 기법은 저도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수익을 드렸었던 종목들에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단어랑 100% 승률의 100%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장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매를 할 때도 항상 내가 좋은 그림과 좋은 흐름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에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네. 그때 뭐 손절을 한다던가 어디서 달라야 되지 이런 이제 대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투자자분들이겠죠. 왜냐면은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 그다음에 우리 또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좋아요 그러면 막 매수에 있어서는 막 귀가 엄청 팔랑팔랑합니다. 이 종목이 좋다고 막 내일 바로 찍어버릴까 막 그랬는데 네. 그 종목이 이제 원하는 그림이 안 나고 막 밀리고 내 종목이 밀린다 그러면은 막 거기서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이제 자를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근데 되죠, 그게. 스스로 막 합리화.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막 이러면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 뭐 다비드 전문가가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합리화를 시켜요. 안 팔아야 되는 이유를 막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팔아야 되는 기준점을 내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실패했을 때도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그 다음 매매에서 또 수익을 더 많이 내면 되니까 우리는 계좌가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512평선의 지지를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좀 새가슴이다. 나는 굉장히 좀 짧게 대응하는 스타일이야라고 하시면은 이 5일선이 깨지면 그 자리가 뭐 빠른 매도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자리는 보통 장기 평선에 돌파하고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기 평선을 타고 가거든요. 네네. 단기 평선이 만약에 바로 지지가 안 나와서 한번 밀렸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타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아니면 241선을 밟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기준선은 이런 장기 평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손절가를 뭐 3, 4%선 아니면 뭐 그 이하로 짧게 잡고 대응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탈출구가 잘 마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들을 예제들을 하나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선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우리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은 아까 보여드렸던 단기 평선 5일 이동 평균선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선은 1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회색 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막 장기 평선들을 돌파하려는 장기 평선들을 이제 넘는 시도, 이런 네네.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막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가 121선에 지지받고 241선엔 저항으로 이렇게 받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양봉이 하나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닥 돌파가 이루어진 거고, 이 급등 캔들이 나오고 하나의 평균을 확 높여버리는 새로운 친구가 나오다 보니까 이 빨간색 5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네. 첫 번째는 이 종목이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5일선과에는 거리가 조금 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오히려 이제 241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5일선과의 거리를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아랫꼬리가 5일선에 딱 붙이면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단기 이동 평균선에 환승되는 포인트가 이런 자리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거라고 하면은 막 음봉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기준선을 잡고, 그래, 여기서 돌파가 났으니까 나는 손절가를 여기까지 잡고, 오늘 양봉은 아니지만 그 다음 방향성이 열려있을 가능성에 이거를 타고 가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가니까 이걸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을 하면서 미리 이제 선취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튀어버린다고 하면은 단타 매매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기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딱 5일선에 딱 안착을 했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매수가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네. 5일선에 너무 딱 붙었을 때 얘가 지진지 이탈인지 모르니까 네. 거기서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네. 시초가 이하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 터치하고 아랫꼬리로 이제 좀 잡아주는 그림들이 네. 장중에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패턴에 들어오면 그런 거를 이제 매수를 합니다. 오. 저는 저의 공개 방송을, 온라인 방송을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봉 매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봉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음봉을 보면 굉장히 좀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예제 종목들을 뭐 과거 패턴으로도 이제 설명을 드렸으나 요즘에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골라드렸던 종목 중에 네.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검은색 선 혹은 121선, 241선을 아래쪽에서 이제 두고 있다가 위쪽으로 돌파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별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에 포착이 안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돌파하고 5일선의 기울기가 쭉 빨간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확하게 5일선의 아랫꼬리와 지지를 만드는 이런 그림들이 네네. 나왔거든요. 이런 그림들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맘 편하게 가져가면서 단기 매매를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날 뭐 약간 소박하게 고점까지 한 4%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음봉 매수하면 요거보다 조금은 더 이제 붙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뭐 2, 3%짜리 단타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도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5일선의 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이 다음 날은 7.1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럼 이런 거를 본다 하더라도 1박 2일 아니면 뭐 2박 3일 이렇게 매매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이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우리 증시 자체가 코스닥이
아래쪽으로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약주들이 먼저 반응하면서 먼저 튀는 제약주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증시를 일단 이끌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보다 늦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가거나 5일선을 타기 직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 제가 강의는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텐데 제가 해드렸던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응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같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강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셨던 부분들까지 충분히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입장을 하시면요. 오늘 강의에 이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예제 종목을 좀 많이 뽑아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네네. 실제로 매매했었던 종목들이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뽑아왔는데 우리 또 종목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PD님이 귀에다가 계속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네. 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한 강의를 해드리고 네. 실제로 포착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좀 매매를 같이 좀 진행을 내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내일 장중에 제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제약주들이 너무 좀 잘 보여져요. 급등하는 맞아요.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가 너무 잘 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 그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애들도 좀 제약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비드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제약주 하면은 익히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모든 승률이 뭐 100%가 나올 수는 없겠죠. 지난주에는 제가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그림이 있었으나 그 전에 제 종목들을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20%의 상승률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신테카바이오도 15% 이상의 상승률, 셀리드는 하루 이틀 만에 2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렸던 강의들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서 내일은 이 기법에 포착되어 있는 제약주를 하나 같이 골라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함께 오시는 분들 저랑 같이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가는 이런 제약 종목들 잘 잡으셔서 좀 빠르고 강력한 수익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주가 굉장히 강한데 급등 예상 베스트 종목까지 내일 장중에 공개하실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노란톡 채팅창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풀매수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필명이 현대차 풀매수인데 역시나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11만 원에 보유 비중은 50%. 지금 팔아야 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흐름이 어떨까요, 전문가님? 현대차는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주식하면서 지금 자신감과 어깨에 뽕이 엄청 좀 들어가 있을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현대차가 보여주기 힘든 퍼포먼스를 최근에 좀 보여줬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들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보니까 또 50%입니다. 이럴 때는 분할 매도는 한번 해놓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저는 현대차가 흐름이 지금 워낙 또 좋고 그다음에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외국인 쪽에는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한 또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차트가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시장이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같이 위쪽으로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의 차트 만들어졌지 주봉상의 차트도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왔지 이런 그림들은 긍정적입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또 이제 시세를 못 주고 그동안 얼마나 또 이제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그런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약간 좀 걸리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봐야 되니까 당연히 네. 월봉 차트를 좀 같이 봐야겠죠. 이건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는 긍정적인 흐름은 맞아요. 근데 걸려있는 이 17만 5천 원 요 구간이 뭐냐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그 저항선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매수가를 아래쪽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한번 분할 매도는 해두시되 한번 눌러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좀 남겨놓고 잔여 그 물량들을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네네. 좋겠죠. 그래서 저는 더 가지고 가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그 대신에 이제 좀 수익을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은 현대차가 굉장히 잘 땡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네네. 분할 매도 정도는 좀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만약에 13만 원 정도를 다시 아래쪽으로 깨려고 한다면은 그때 재차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0% 네. 정도 보유하고 계신 만큼 중간중간 수익을 꼭 챙기면서 분할 매도할 것을 권장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비드님, 앵커님, 퇴근길 태풍 조심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덕산, 네오룩스 남겨주셨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20%. 상한가도 많이 나온 날에 음봉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날에는 소외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포트의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를 잘 캐치를 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오늘은 제약주들의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이제 뭐 정치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 관련된 그런 종목들 몇 개와 그다음에 뭐 코로나랑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덕산네오루스, IT, 반도체 이쪽의 종목들은 사실상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소외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차트를 좀 볼게요. 이게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시장이 빠지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트를 보고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그 신뢰도, 이 차트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죠. 잠깐 자막 좀 내려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뚫었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음봉 이런 데까지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다음날 갈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음날의 흐름을 보니까 위쪽에서 거래량이 올라갈 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급등할 때만큼 충분히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렸고 음봉으로 다 깨지는 음봉으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많이 나왔다는 건데 네네. 음봉으로 다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좋게 봐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물량들도 다 소진이 됐고 위쪽에서 뭐 차익 물량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매수 세력들을 이제 짓밟아 버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같이 알고 계셨으면은 지금은 추세가 아래쪽에서 밀린 그런 상황이 됐고 아직까지는 그 저항대를 돌파를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차트 분석만 봐도 지금은 힘을 막 쓰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기에는 저항선들도 나와 있고 과거에 빠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흐름 이후에 빠졌구나라고 해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저는 사실 뭐 매수가랑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이 기회에 더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땐 움츠려 있어도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는 더 우리가 많이 때려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부담이 없으면 종목을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분 제가 그 캔들 강의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초보자분들, 이 시청자분을 포함해서 나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지금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빨리 노란톡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기초 강의들, 그다음에 우리 주린이 분들이 오. 꼭 본 다음에 네네. 이런 제가 해드렸던 해석을 좀 가능하게끔 오. 그런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또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왔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죠. 다비드가 준비한 주린이 탈출 강의 5개로 끝내버리기. 오. 우리 주린이 분들 제가 5개 강의로 여러분들 캔들 차트 보는 거 제가 완전 정복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요거 영상까지 좀 받아가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신 다비드 전문가님 선물을 가득 안고 오셨습니다. 다비드가 준비한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강의 5개로 초보를 탈출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기초, 필수, 차트 교육 동영상 5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가 초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동영상 5개를 꼭 마스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용재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 남겨주셨고요. 1,4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손절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김경일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VTG-MP. 매수가 한번 다시 매수가가요. 말씀해 1,400원이요. 1,400원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손절가를 놓친 거를 알고 계시는데 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들고 계신지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미련이 맞는 남아서이지 것 같습니다.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손절가를 한번 놓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지금 당장 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네, 맞아요. 이제 잘 안 판다라고 하기보다 이제 못 판다라고 표현을 못 팔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변명이고 안 파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차트 볼게요. 10,000원 약간 위쪽에서 매수하셨으면 적어도 5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 그때는 뭐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 받치면서 아래쪽으로 이탈이 되고 이거는 제가 해드렸던 강의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네. 자, 여기서 이 장기 평선 여기를 기준으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어요. 지지선이 이탈하면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탈된 지지선은 그 다음에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부근이 저항선으로 뭐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요거를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이거는 빠지고 있고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셨으면은 근접했을 때는 나눠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종목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나중에 뭐 시간이 잘 지나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충분히 뭐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래쪽으로 이탈해서 몇 주째 계속 아래쪽으로 다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해서 이게 전저점이 깨지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주봉처럼 아래쪽으로 하락 구간들이 더 열려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한 방에 매도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께 권장을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내일 종목을 매매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한 5%, 10% 수익을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내가 30만 원, 5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 중에 한번 25만 원 정도는 손절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 중에 뭐 절반 이상 정도는 물려 있는 종목들을 손절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좀 부담도 좀 덜 되면서 그쵸. 좀 손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 아픈 거는 맞지만 좀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이거는 뭐 기회비용에 대한 아까운 부분들을 안다라고 하면은 네네. 일단 물려있는 종목들은 언젠간 올라가겠지보다는 빠르게 처리하고 새로운 수익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가격을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7,900원까지 이탈이 됐을 때 그때는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 거기는 이제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9,000원 위쪽으로 좀 붙인다고 하면은 매수가까지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파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채팅창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고 신뢰에 관는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주린이 탈출 교육 자료 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남겨주시고 얼굴도 미남인데 마음 씀씀이도 멋지십니다. 감사해요. 막 이렇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기초 탈출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굉장히 많이들 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막 방송 틀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기초 탈출할 수 있는 동영상 5개 5탄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호투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입장을 하셔야 이쪽 채팅창을 통해서 방송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흥국석유도 좀 봐주시죠. 8,000원에 보유 비중은 15%인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동민님이 남겨주신 흥국석유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이전에 또
유가 관련된 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반사익 수혜주로 매수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 막 원유 ETF 막 곱하기 2 막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매매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수혜주다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은 뭐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떻게 과거의 타이밍은 놓쳤고 좀 고민만 좀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진작에 매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국제 유가 모멘텀이 빨리 이제 오고 막 그런 게 붙어야 이제 흥규서구가 잘 가고 얘는 뭐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여파를 그렇게 막 크게 받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좀 짙은 종목입니다. 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네. 아쉽게도 이번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만들어놨었던 그다음에 이제 희망 고문을 했었던 이런 지지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긴 한데 이 종목이 지금 당장은 막 모멘텀이 막 많다던가 뭐 앞으로 뭐 이제 그 희망상이 좀 많다던가 이런 구간들이 아니어서 시장 때문에 빠졌지만 시장이 올라가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 뭐 이제 수익 종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가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은 재료와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과거에 유행했던 종목들이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뭐 흥했었던 뭐 이제 뭐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테마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길게 롱런하는 테마들은 별로 없어요. 테마 종목들이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제가 해드렸던 뭐 차트의 기법에 아니면 뭐 기준선 이런 거에 좀 근거를 좀 두면서 좀 빠릿빠릿하게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매도하고 네. 기회가 왔을 땐 또 빠르게 또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흥구석유로 실패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다음 재료주,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비드쌤 살려주세요. 녹십자 홀딩스를 매매하셨고요. 매수가는 31,000원에 보유 비중은 55%입니다. 목표가와 전망을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녹십자 홀딩스 지금 흐름이 좀 어떨까요?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다가 네네. 거기서 이제 또 비중이 또 많이 들어가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자꾸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잔소리 같은데 많이 해주세요. 저는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근데 때문에. 자꾸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잔소리를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매매들이라서 근데 보세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날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이때로 이제 돌아가서 이때 이제 또 과거의 차트를 또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장기 평선의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5일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가격들은 요런 데예요. 네.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이 종목은 거기 그 자리에서부터 대략 50% 이상이 상승으로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50%라고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많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준에선 충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매수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많이 떠 있는 종목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비중을 50% 실어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뭐 전망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뭐 제약주들 쪽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녹십자 그룹 안에서도 뭐 그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혈장 치료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급등해주고 주가를 계속 높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홀딩스 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접근했던 자리가 너무 좀 공격적인 위치다 보니까 거기다 비중도 크니까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좀 가혹하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잘 기다리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조금 더 이제 좀
추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그다음에 월봉상 차트도 아직까지는 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이탈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재차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면서 1차적으로는 매수가, 2차적으로는 뭐 32,000원, 32,500원 이상 이런 구간들을 목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한 개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는 법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B세미콘 한번 봐주시죠. 9,900원에 보유 비중은 10%, 자꾸 내려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빠져나와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LB세미콘 빠르게 좀 봐주시죠. 네, LB세미콘은 저는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기업 요즘에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쓰는 부분들은 시장이 좀 급락이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주들이 먼저 끌어주되 충분히 시장이 안정화와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의 활약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빅히트 엔터 그다음에 뭐 방탄소년단 이슈들을 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훌륭해요. 근데 비중이 종목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늘어난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위쪽으로 올리거나 붙였을 때 다시 이제 원래 비중 정도로 뭐 조절하는 정도?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고 돌리는 자리도 맞아요. 일봉상 차트 좋고 8,500원까지 전저점 안 깨면은 이 종목은 상방으로 기대해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주 예상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한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 내일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네.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기법에 대한 강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법에 맞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제약주를 가지고 같이 이제 좀 단기적인 매매에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 무료 방송 하면서 종목으로 실명시켜드렸던 적이 여기 이 방송에서는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멋집니다. 솔직히 지난주에는 약간 좀 저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났습니다. 왜요? 왜냐면 지난주에 또 네.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충분히 더 좋은 수익으로 또 만회를 해드리고 더 강력한 종목, 제가 가장 잘하는 제약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입장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장중에 강의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종목 브리핑도 들으시고 하루 종일 저랑 또 신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내일 장중에 오전 8시 30분에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호투 다비드 이 채팅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한 선물 안고 오셨죠. 내가 초보라면 이 동영상 5개는 꼭 마스터하자. 기초 탈출할 수 있는 동영상 5개까지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